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6번 나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2번입니다. 같이 2번이요. 매출 아까 1억 좀 넘는다 하셨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3월달 보여드리면 되죠. 이게 요기요 매출이고요. 2,000 조금 넘겠네요. 그 다음에 배민 6,800, 홀 매출이 660 나오는데 쿠팡이츠까지 해서 1억 한 500, 뭐 이 정도 산 것 같아요. 저번 달은. 처음에 했을 때는 뭐 8만 원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8만 원이요? 네. 월 네. 매출은 200 정도 나왔을까나 처음에? 네. 처음엔 그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은 월 매출 1억까지 네, 올리신 맞아요. 거예요? 네. 많이 올랐죠. 근데 3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장사 너무 안 돼서 여기입니다. 옛날에 일했던 가게입니다. 저기서 먹고 자고를 다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공부를. 장사를 어떻게 하면 더 네. 잘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 일을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가서 4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새친구 곱창이라고 하는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1예요. 아, 오늘 혹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가게를 할 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많아서 어디서도 접할 수가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걸 알리고자 나오게 됐어요. 디테일함을 되게 살려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럼 오늘 사장님만의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시려고 출연하신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네.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가고 소스도 만들고 급탕도 이제 씻을 거고요. 저녁 장사 준비도 할 겁니다. 아, 직원분들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직원은 지금 한 분만 있고요. 새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새 친구인 이유가 네. 친구 3명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예요. 친구분들 3분이서 가게를 차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 친구 중 하나 여기 있고요. 우선 시장으로 출발해 볼까요? 시장 지금 가셔야 돼요? 네. 걸어갈 건데 괜찮으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1억 정도 아, 찍고 월 있습니다. 매출이 1억이요? 네, 1억은 좀 넘어요. 아, 네. 가다가 보면은 저희가 옛날에 일을 했던 가게가 있어요. 6평짜리부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딱 1년 전에. 그럼 매장을 옮기신 거예요? 예, 확장 이전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뭐 8만 원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8만 원이요? 네. 월 네. 매출은 200 정도 나왔을까나, 처음에? 네. 처음엔 그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은 월 매출 1억까지 올리신 맞아요. 거예요? 네. 많이 올랐죠. 근데 3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장사 너무 안 돼서. 아, 처음에? 네, 정신 차리게 된 계기가 아시는 형이 치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 매출이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배우고자 해가지고 거기서 배달을 약간 뛰었는데 아, 그 하시면서? 네, 저희는 이제 세 친구니까 3명이나 있으니까 3명 다 누워 있었잖아요. 장사 안 네. 되니까 문은 열어놔야 되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공부를. 장사를 어떻게 하면 더 네. 잘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 일을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가서 4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잠을 그럼 못 주무셨겠네요, 거의? 많이 포기했어요. 어. 잠은. 사이트를 고치다 보니까 한 달에 매출이 800만 원 정도씩 뛰더라고요. 사이트를 고친다는 게 어떤 사이트 뭐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로 큰 매장이다 보니까 85%에서 90%가 배달이에요. 아, 그럼 배달 앱을 네, 맞아요. 배달의 고치셨다는- 민족 그리고 아. 요기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빵빵빵빵 이렇게 한 달마다 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저 6평짜리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30평짜리 매장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옛날에 일했던 가게입니다. 저기서 먹고 자고를 다 했어요. 아, 3분이요? 네. 3분이서 저기서 먹고 자고 가능했나요? 정말 징그러웠어요. 왜 3분이서 굳이 같이 아니 저도 그러고 저기서- 싶지 않았는데 집에 가면은 별로 못 자요 더. 아, 그러다 공부를 보니까, 아무래도 네. 새벽에 하시니까. 네, 저 혼자면 또 억울하니까 니네도 알아라 하면서 같이 아, 공부하고. 같이 3분이서 공부를 하셨구나. 네, 같이 해야죠. 근데 3분이서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했어요. 아버지가 음식점을 하셨어요, 횟집을. 아.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에 입문하게 됐고, 그리고 회사 생활이 저랑 안 맞았어요. 제가 원래 CJ에 있었거든요.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을 꼬셔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시장 맨날 직접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올 때도 있고 친구들이 올 때도 있어요. 보통 시장 보는 건 음. 직원분들한테는 시키진 않아요. 직원은 몇 명 있는 거예요? 9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이 10시 반이고요. 새벽 5시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올리고 있고요. 요식업계에서 일한다고 해서 주 6일 이렇게 시키는 데가 많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주 5일로 무조건 시켜요. 뭐 하고 싶다 해도 네. 아,
사장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10시 반에 나와서 새벽 2시나 3시쯤에 들어가고요. 하루에 16시간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16시간에서 이제 많이 하면 18시간 정도 합니다. 쉬는 날 그럼 있으세요, 사장님? 아니요, 전 7일 다 나온다. 쉬는 날 있긴 하죠. 아플 때. 네? 아, 아플 아파서 때? 못 움직일 때. 아. 그때는 쉬어요. 괜찮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힘들잖아요, 솔직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든데 그거 갖다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행복한 편이죠. 장사 안 돼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3개월 동안 누워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일하는 게 더 행복해요. 그때는 장사가 안 돼서 가게에 그냥 계신 거예요? 가게를 차리고 나서 오더가 들어온 거예요, 주문이.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우리 누나 친구가 시켜준 거더라고요. 첫 매출이 8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다 지인이었어요.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왜 되지? 왜 우리 가게는 안 되지? 소비자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은 다 맛있잖아요, 보통. 네. 다 맛있는데 굳이 내 걸 왜 시켜 먹지? 나라도 안 시켜 먹는다, 내 거. 아. 그렇게 최악으로 생각해야지 더 이제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세 분이서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10년 넘은 친구들이에요. 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사장님 두 분도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게에서? 한 명은 지금 주방에 있고요. 한 명은 지금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 있어요. 가게 옛날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장사도 잘 돼서 결혼도 하시고 좋은 일 많네요. 아, 그쵸. 다 좋죠. 사장님은 여자친구 없으세요? 행사를 하고 나서 많이 헤어졌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아, 웃어요? 이별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저만 희생하면 다들 편하니까 전화하면 됩니다. 누워 하나 들어드릴까요? 있어요. 일이 다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곱창집인데 오픈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원래 저희- 저녁 장사 아닌가요? 점심 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친구 하나만 데리고 배달 직원 하나 데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달만 하는 직원을 따로 뽑으신 거예요? 네, 고객들이 좀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직원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아. 곱창집인데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곱창집이면은 막 깡통 있는 그런 집을 네. 가야 되는 게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급지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카페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아.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아. 이거 가게 하는 게 다 1억 5천 정도 들었고 이 가게가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됐어요. 아직은 뭐 계속 해보고 있는 중이죠. 네. 매출 아까 1억 좀 넘는다 하셨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3월달 보여드리면 되죠. 이게 요기요 매출이고요. 2천 조금 넘겠네요. 이게 다 3월 매출이에요? 네, 주마다 나오는 거라서. 그다음에 배민 6,800? 9천 정도 되거든요. 네. 홀 매출이 660 나오는데 이거 외에 쿠팡이츠까지 해서 1억 한 500? 뭐 이 정도 산 것 같아요. 저번 달은.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 7, 800 정도 가져갑니다. 저희는 지분으로 나눠요. 3명이서 나눠 갖는 형식인데 사장님이 그럼 지분 제일 많으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대표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지분율이 조금 높습니다. 직원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달마다 한 3천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 직원은 대행 쓰는 것보다 직원을 따로 쓰는 게 더 좀 효율적인 것 같으세요? 선택이세요. 다른 사장님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배달 대행을 썼을 때 좋은 점은 편하다. 내가 사람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점.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거기서 해줘요. 하지만 저희가 배달 지원을 썼을 때 첫 번째 안 좋은 점, 오토바이가 많아야 돼요. 저희가 오토바이가 7대, 8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처리 같은 거 내가 다 해줘야 되고 스케줄,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 하지만 좋은 점도 명확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배달 비가 올라가고 안 와요. 메인 타임 때는 50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배달 직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 가기 때문에 빠르고 20분 안에 웬만하면 다 가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 매장이다 하면은 배달 직원을 쓰는 게 돈적으로도 되게 효율적이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아시죠? 소스 만들 때 영업 비밀이에요. 촬영하면 안 되겠네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촬영 안 하던데. 사장님은 원래 요리를 하셨나요? 아니, 원래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친구 잘 사귀란 말이 이래서 네. 한 1년 정도 꼬셔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막창이에요? 네, 받아서 자르고 연육 작업 다 한 다음에 연육하는 게 어떤 작업이에요? 냄새 제거랑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받은 상태에 바로 쓰면 질겨서 못 먹는데 하루 정도 네. 연육해가지고 소분해 놔요, 따로. 생각보다 되게 손질할 게 많아요. 곱창이 보통 냄새 난다 생각하시니까 세척하는 작업만 3번 해요. 냄새 빼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냄새 나서 잘 못 먹거든요. 저희가 냄새 빼는 작업을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20시간 연육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이 불만 내는 거. 세 번째가 소스를 곱창이랑 잘 붙게 해가지고 더 안 나게 해요. 소스 향이랑 소스 맛 때문에. 그럼 저도 좀 이따 먹어봐도 돼요? 네, 돈 주고 드세요. 제 코가 정확하거든요. 아, 떨리네요.
기름기를 빼주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 프렌치는 철판으로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물로 끓이는 형식을 선택했어요. 냄새가 기름에서 나거든요. 보통 냄새를 최대한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냄새 빼는 작업 중에 직화하는 과정 중 하나예요. 사장님이 배달도 가세요? 네. 배달 직원분도 쓰시는데 직접 가시네요? 쉬는 시간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제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예요? 동그란 거? 타코야끼인데 리뷰 이벤트로 나가요. 리뷰 이벤트를 몇 개월마다 바꿔주고 있는데 손님들도 같은 거 먹으면 지겨우니까 분기마다 바꾸는 편이에요. 아. 사장님 지금 쉬는 날도 없이 하루에 16시간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힘든 점 없으세요? 워라벨이 없는 게 제일 힘들죠, 솔직히. 가족 사진은 네. 제가 없을 때가 많아요. 가족여행 간다 해도 저는 못 가니까 일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많이 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저번에도 한번 크게 아파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솔직히 아프면 좀 서럽잖아요. 그럴 때가 좀 힘들어요. 그럼 사장님은 언제쯤 쉬실 생각이세요? 쉬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하잖아요. 이렇게 일하시는 사장님만의 원동력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한 달마다 기부 활동을 좀 해요. 옛날부터 하던 활동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보육원이라든지 연탄 2,000장 정도 기부하고 지금은 학교나 이런 데다가 장학금 형식으로 좀 보내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네, 작은 금액이지만 하고 네. 있습니다. 처음에 기부를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저와 같은 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기부였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애들도 이제 고맙게도 동의를 해줬고 솔직히 그거 안 하고 이제 가져가면은 애들도 좋을 텐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신 거예요? 예. 어. 고맙죠? 다 이해해 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네, 조금씩 이제 조금씩 출근하시네요. 네, 야간장 돼야 되니까. 네. 사장님 근데 개인 시간이 지금 좀 없으시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어떻게 푸시는 편이세요? 자요. 자고 일어나면 좀 있는 편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애들한테 힘들다는 소리는 잘 못해서 그냥 혼자서 방에서 울든지 남한테 보여주기 좀 싫고 아무래도 힘든 일이다 보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 것 같아요? 동업할 때 정말 친한 친구들이지만 사업적으로나 일적으로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다 내 마음 같진 않잖아요. 아무리 친하다 해도 제 마음을 다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걔네를 이해해줄 수는 없는 거고.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은데 싸우는 게 나쁜 점이고 좋은 점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내가 다 100% 잘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걸 70% 하면은 너 100%니까 너가 이거 해. 난 이게 100%니까 난 이거 할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제가 아픈데 그러면 가게를 문을 닫았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버텨주니까 애들이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고 매장도 옮기신 건데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나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배달 쪽은 깃발이 되게 중요한데 편의점 주변에 있는 인구수가 높은 곳으로 찍는 게 가장 좋아요. 편의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소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릉동이 5만 명 있는데 그중 2만 명이 20대 30대다 아니면 3만 명이 20대 30대다 그럼 20, 30대를 위한 메뉴를 뽑는 거예요. 소비자 타겟층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는 거죠. 대학생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주머니 형편이 안 좋으니까 1인분 곱창이 1인분 배달이 되는데 없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인분도 배달을 해주고 음식 가격도 싸게 해주자.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인구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와요. 네. 인구수라는 게 비율까지도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깃발을 예로 들었죠? 편의점 주변에다 꽂아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 데나 내질 않고 사건 조사를 다 하고 들어가요. 그게 편의점은 똑같아요. 거기 유동인구가 많고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깃발 꽂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달앱을 할 때도 소모를 많이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깃발을 꽂으면 뭐가 좋냐? 저희가 동명동에 있지만 화계동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깃발 하나가 저희의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깃발 하나 꽂는다. 하나의 길이 생긴 거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런 루트를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대미는 총 3가지의 카테고리를 등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야식을 팔고 있지만 한식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고기 구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뭐를 판매에 따라서 판매 루트를 좀 많이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소비가 되고 생각보다 꿀팁이에요. 네. 곱창 꿀에 5개 있어요. 이거는 무슨 야채예요? 미나리예요. 미나리가 곱창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같이 드시면 맛있거든요. 잘 맞더라고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7번 나갈게요. 6번 나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너무 바빠 보이시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네. 제발요. 2번입니다. 같이 2번이요. 6번입니다. 몇 번이야? 6번이요, 6번. 홀에서 홀. 네. 혹시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달 정도 됐어요. 아, 2달이요? 네. 근데 되게 잘하시네요. 보건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줘가지고 제가 주방도 다 처음이고 해서 근데 여기는 사장님이 3분이시잖아요. 네, 세 분 다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재밌어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3명이면 짜증날 것 같아요. 좀 짜증날 때도 아니. 네. 지금 어떤 거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 막창이랑 야채 곱창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여기 원래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맛있어요. 네. 저는 의정부에서 왔어요. 아, 정말요? 저도 여기 자주 와요. 그 정도에서 여기까지. 네. 1시간? 어. 미나리 이런 차돌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아. 사장님 오늘 네. 촬영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제 일상을 남들과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재밌었고요. 고객님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사장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생을 하잖아요. 기부하는 것도 상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항상 좋은 마음으로 가게를 유지하고 싶어요. 상생하는 가게 그렇게 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열심히 준비를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패가 없게 해요.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